AMD가 만약에 GPU 칩셋을 만들면 D램을 엄청 박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한국 D램 업체는 AI의 그대로 수혜주가 되는 거죠. PC 손님 하나 가지고 깔짝깔짝 하다가 휴대폰 시장 나오면서 대폭등, 클라우드 서버 나오면서 또 대폭등, 이제 AI 서버가 나오는 거죠. 손님 하나가 더 넣는 거예요. 어쨌든 얘기가 계속 오늘 좀 편안하게 대본 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매크로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지금은 보시는 거죠? 지금은 매크로 볼 시간에 사실 다른 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하는 거 다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하반기 이제 그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막 확실하게 느는 게 보이잖아요. 우상향하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고, 만약 이렇게 되면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고용 상황이 조금 꺾이면 금리 못 올릴 겁니다. 결국 고용 상황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는 헤드라인은 엄청 그냥 뚝 떨어질 것이고, 뭐 7월 달, 8월 달에는 오히려 헤드라인이 떨어졌다 살짝 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블로핑을 칠 텐데, 주택 가격이 눈에 띄는 정도 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금리는 거의 못 올리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약간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한 분기 정도 지속될 것 같은데, 3분기 후반에 확실하게 고용이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도 금리 못 올릴 거다. 근데 고용이 안 떨어지고 집값만 오른다. 한 번 정도 올릴 수는 있으나 패착이 될 것이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한 번, 아니면 못 올리는 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보시기보다는 시중금리 보셔야 돼요. 시중금리 안정됐거든요. 시중금리가 매우 안정됐죠. 네, 제가 이제 증시각도의 TV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한국의 채권왕, 채권은 채권왕, 한국의 채권은 건들락. 이렇게. 건들락. 왜 건들락을 왜 건들어요? 채권이 없어. 근데 채권 없는 건들락. 채권은 없는데. 왜냐면 채권을 너무 잘 맞췄어. 진짜? 이건 이때는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애들 혼돈에 빠져 있어요. 역시.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했거든요. 네. 뭐 저는 시장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훈수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채권을 하나도 안 들고 있거든. 없으니까 잘 맞추는 거. 그냥 정확히 보이는 거야. 얘들이. 네네. 얘들 봐라. 얘들 봐라. 얘들 웃기네. 지네 마음대로 논리 만드네. 이거 웃기는 짜장들이네. 이거 아닌데. 너무 빠지면 또 이거 아닌데. 너무 오르면 또 이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얘네 지금 패닉에 빠졌어요. 패닉에 빠졌으니까 사시면 돼요. 그게 이제 10년물 금리 한 4% 근처까지 갔을 때. 이건 패닉인데요? 좀 심한데 얘네들 좀 과한데요? 이건 사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3.3까지 떨어졌잖아요. 3.3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지들이 가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3.7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은 이제 변동성 줄었다. 변동성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채권이. 이제 확실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도 뭐 한국의 채권 없는 건들락이 2주 전부터 이제 3주 전부터 채권의 변동성은 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신기하게 제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를 더 안 올릴 거나 뭐 더 올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시장 금리도 안정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주식하기에는 좋은. 주식하기에는 좋은데 이미 좋았잖아요. 그쵸. 뭐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들이 거의 사상 최고가 근처.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요 며칠 이제 일주일 동안 조정 나오는데 자연스럽고 좋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AI는 살짝 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복은 저는 오히려 러셀 2000 가라의 중소형주들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향적인 전체 시장의 상승은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반등. 그것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완전 리스크 온이다. 활활 불타는 리스크 온이다. 그 마지막 단추는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상황 안 좋거든요, 지역은행은. 그쵸. 여전히 안 좋고, 상업은행들은 뭐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옆 사이드로 살짝 빠지면 이번에 나온 애플의 비전 프로가 상업용 부동산한테는 재앙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공간 컴퓨팅이 돼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거가 이제 보시면은 그 홀로그램의 실사판일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그 자기 얼굴을 찍어가지고 페이스타임을 하면은 상대방이 내 얼굴에 말하고 움직이는 거를 그대로 보게 돼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5명이서 각각에 있는 지역에서 그걸 끼고 회의실이라고 딱 만들어서 모여. 그래서 얘기를 해. 그럼 이 행동거지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일 거거든. 그러면 줌에서 대화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공간 개념이 공간 컴퓨터에서 공간 개념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순간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굉장히 실사로 보일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사로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홀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홀로그램을 여기 현장에 이렇게 공간에서 띄우는 건 너무 에너지 소비지만 화면에서 홀로그램, 상대의 홀로그램을 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거는 5년,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네, 좀 먼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고 잠깐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그렇고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이번 그 코로나 이후로 계속 과거보다는 여건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네.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데 얘네들까지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심리는 완벽한 리스크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될 거다 결국은. 그거는 이제 한국의 반도체에 달렸지. 너무 이게 좀 경제학을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저는 원 뜬금없는 비약이야. 가끔 상업용 부동산에 갑자기 이제 반도체로 뛰어왔습니다. 왜 저는 뜬금없는 비약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조건 최고 선행 지표예요. 한국은 최고 선행 지표고 한국이 턴하면 이제 세계 경기 턴하는구나. 뭐 이거는 과거에 항상 그래왔잖아요. 네. 그건 저보다 더 이사님 잘 아시잖아요. 결국 한국은 지금 자동차 완전 좋아요. 5월달. 너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아. 저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자동차는. 그리고 조선 완전 좋지, 기계 완전 좋지, 화학 안 좋아. 시크리컬 중에 화학 안 좋고, 다른 여타 사업 그냥 소소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적자잖아요. 네. 전부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돌면 무역 수출 경상수 자극자로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돌면 한국 경기 살아나는 거 그냥 명확 관하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국 경기 돌면 세계 경기 턴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OECD 선행지수도 이제 턴하겠네. 이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할 때야. 이게 리스크온 국면이 오는 거죠. 그 리스크온 국면의 첫 번째 카나리아가 한국 증시가 될 거고 한국 증시의 첫 번째 카나리아가 반도체가 될 것이다. 지금 다른 업황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쵸? 화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반도체가 좋아지면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이건 시간이 약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고 삼성전자가 재고 조정하기로 했는데 재고 조정 실패하면 사장 잘려야지 뭐. 재고 조정합니다. 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삼성 사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네. 구독자 중에 없으시죠? 없으실 겁니다. 네. 네. 들으시더라도.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재고 조정 성공하면 가격은 당연히 3분기부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설비 증설까지 축소 쪽으로 갔다면 24년도 후반 쪽으로 가면 쇼티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AMD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GPU를 대항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만한 대항마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디램 가격이 급등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TSV 공정에 HBM 이거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지금 자기네 걸 많이 팔아먹으려고 8개 칩을 꼽아요. 칩셋에 엔비디아 GPU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폭력적인 행동이에요. 지네 걸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안 박아도 돼. 원래 D램을 훨씬 많이 박아야 싸게 잘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D램을 아끼고 GPU를 많이 박았어.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물 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네네. 지금 GPU가 딱,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고, 그러니까 젠슨왕이 자꾸 중국에도 팔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얘네들 지그들이 만든다. 하고 협박하잖아요. 네. 우리가 팔아야 된다. 자기네 팔아야 되거든. 네. 지금 중국은 못 팔아서 못 사서 안달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H100, A100이 10만 개가 안 돼요. 몇만 개라는 거야, 몇만 개. 그럼 서버 몇 개밖에 못 만드는. 서버 하나 만드는데 10,000개 정도의 A100 또는 H100 이렇게 필요한 칩셋이. 근데 그게 4만인가 6만 개 되는데, 그럼 몇 개 못 만들잖아. 근데 만들려고 하는 바이두도 있고, 텐센트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다 AI 하겠다는, 생성형 AI 하겠다는데, 얘네들을 만들면 이 뒷배가 워낙 큰 애들이니까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몇 개, 서버 시장을 몇 개씩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쇼티지가 나는 거죠. 중국 시장 열리면 자기네는 완전히 신나는 거지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MD가 만약에 GPU 칩셋을 만들면 D램을 엄청 박을 거거든. 그러면 한국 D램 업체는
AI의 그대로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의 그 D램 사용량 and 또다시 AI의 D램 사용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 하나가 더 넣는 거예요. 기존에 PC 손님 하나 가지고 깔짝깔짝 하다가 휴대폰 시장 나오면서 대폭등,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나오면서 또 대폭등, 이제 AI 서버가 나오는 거죠. 기술적인 얘기 재밌습니까? 제가 사실 이쪽이 전공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블링컨 장관하고 시진핑이 만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반도체에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계속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목을 잴 겁니다. 목을 잴 건가요? 네, 목을 재서 조금이라도 좀 숨통을 이렇게 살짝만. 이게 AI 쫓아오면 안 되거든요. AI가 물론 이제 벌써 이미 상당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정도 격차밖에 안 나요. 그래도 좀 더.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두가 했던 얘기가 우리는 현재 그 챗 GPT의 1월 버전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1월 버전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이상 뒤쳐져 있다. 이런 거. 근데 6개월은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막 다시 그 칩을 팔고 이러면 얘네들도 미친 듯이 얘네 전술을 하면서 데이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튀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못 쫓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간 문제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장기 시계로 보면은 이번에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반도체 입장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XR, AR 기계로 이해하시면은 감이 안 와요. 절대. 이건 새로운 컴퓨터, 세 번째 컴퓨터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PC, 스마트폰, 그 비전 프로. 이 세 번째 컴퓨터예요. 3세대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근데 이건 애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PC 시대의 그 핵심 코어 PC는 뭐였습니까? IBM이었죠. 근데 그 IBM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플 컴퓨터도 있었는데 시장을 뺏긴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은 거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훔쳤고. 그러니까 맨날 잡스가 카피캣 MS 일을 갈잖아. 스탠포드 대학 가서도 일을 갈았잖아. 자기 죽기 얼마 전까지 일을 가는 게 MS예요. 여기서 또 따져보면 삼성이 또 카피를 하는 바람에 애플한테 버림받은 이유이기도 하고. 그 카피 너무 싫어하거든, 애플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애플이 MS를 제끼고 IBM의 PC들을 제끼기 위한 진짜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 아이팟인 거예요. 아이팟. 네, 아이팟에 통신을 얻는 게 아이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면서 세상을 뒤집은 거지. PC 시대에 자기네 시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걸 IBM으로 뺏겼던 그 절치부심의 그 기간을 약 한 20년 만에 역전시킨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상까지 하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앱스토어 시장을 이렇게 크게 키웠을까? 제2의 MS가 안 나오게 하려면 다중을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눠서 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MS 같은 애가 나와서 자기들을 위협하면 이건 이 꼴은 못 보겠다. 이건 제가 이제 애플의 빙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네. 애플의 빙의를 해서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끝장내고 PC 시대를 끝장내면서 MS 시대를 끝장내고 자신의 깃발을 새롭게 꽂고 자기네가 원했던 인류에 유익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자기네 꿈을 이제 심은 거죠. 그러고 나서 10년 만에 나온 게 이번 새로운 컴퓨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AR 기기, VR 기기 하면 답답하지. 근데 이게 현실 과거에 이제 PC부터 쭉 오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해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그럼요. 변화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AR 기기, VR 기기였으면 애플 같은 애들이 2년, 3년 지원하면서 이걸 냈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컴퓨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비스로 연결됩니다. AI하고 붙으면. 그렇죠? 옆에서 화면을 보고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AI가 막 얘기를 해줘. 주인님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서 실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런 어프로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I가. 자비스지. 그거의 어드밴스 버전이 자비스인 거예요. 맞잖아요. 어벤져스. 그렇죠. 네, 어벤져스에 나오는 옆에서 말하는 컴퓨터. 그게 그건 거예요. AI와
그 모니터리스인 공간 컴퓨터가 붙으면 자비스가 되는 겁니다. 아하.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이런 변화예요. 이런 큰 변화인데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투자자는 넘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공상과학 만화가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고. 그 상상의 영역인 거죠. 네, 공상과학인데 실제 될 거예요. 5년이나 10년 안에 될 5년이나 거예요. 10년 안에. 네, 될 건데 이걸 하드웨어 측으로 이렇게 돌려야죠. 근데 그거 보시면은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밑에 발열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배터리 팩을 들고 포터블로 사용하니까 2시간밖에 사용 못 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는 곧 무슨 말이냐? 이거 빨리 개발해라 이런 거죠. 칩이 풀 가스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아. R1 칩, M2 칩이 풀 가스로 도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뭐 애플 그 맥북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열 구멍이 없습니다. 맥북은. 왜냐하면 발열 관리에 자신 있는 애들이에요. M1 칩, M2 칩이 발열이 안 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 캐퍼에 50%만 돌려도 웬만한 건 다 커버해. 예. 그리고 이제 영상 그래픽 작업을 할 사람은 프로 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스튜디오 쓰는 애들은 그때는 발열 구멍이 있어요. 왜냐면 풀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비전 프로는 그래픽 풀게스를 돌리는 거야. 아하. 그래픽을 풀로 돌리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화면 막 뜨잖아요. 이거는 문자 찍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메모리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금 그 쉽게 얘기해서 맥북에서는 발열조차 나지 않던 M2 칩을 끝까지 갈아 밀어붙여서 그래픽을 돌릴 수 있도록 풀게스로 이 칩을 돌려서 겨우 배터리팩 갖고 2시간밖에 못 쓰게 모든 전력 소모가 빠바바바박 터지게 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라는 것 자체가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컴퓨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1세대이기 때문에 이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2시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의 기술 한계에서는 그거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앞으로 파운더리 진짜 중요해지네. 4나노 공정에 M2 칩으로 안 된다는 거야. 아하. 3나노 공정이나 2나노 공정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 반도체 웨이퍼 칩에 전력이 들어가는 총량은 똑같다. 그럼 칩이 작아지면 칩이 반으로 줄면 전력 사용량도 반으로 준다. 즉 전력 사용량을 적게 하면서 효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력 사용을 절반으로 하면서 사용 그 캐퍼서티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전성비라고 표현하잖아요. 뭐 물건 살 땐 가성비지만 칩을 살 땐 전성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성비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무조건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거고 네. 여기서 나오는 함의는 삼성이 GAA라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3나노 공정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 원수처럼 여겼던 애플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주가는 더블 난다. 아하. 더블 더 나지. 애플이 삼성으로 네. 파란 삼성, 파란 애플로 다시. 옛날엔 파란 애플이었잖아요. 왜냐면은 저기 못 해주잖아요. 아직 그쵸, TSMC가 4나노 공정에서 되게 그 오랫동안 쉬었고 3나노가 지금 국면 3으로 가서 그럼 2나노 공정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핀팻 구조라는 게 TSMC의 승리예요. 기가 찬 거예요. 후공정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벽을 만든 거거든, TSMC가.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이론적 전략은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그거 쫓아가지 않고 다음 버전을 준비하겠어. 삼성이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예요. 성공하면, 보세요. M2 칩 가지고 안 되니까 사실 2나노 공정으로 해야 되거든, 얘네들. 그러면 3나노 공정, 더 미세 공정을 해주고 다음번에 2나노 공정까지 성공할 수 있는 애들하고 작업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 나 삼성 너무 싫어. 막 이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 너무 싫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쓰잖아요. 삼성 RGB OLED 하는 애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소니 마이크로 OLED 쓰지만 양산성이 소니가 안 되면 얘네 이거 지금 80만 대 만들지만 800만 대, 8천만 대 만들려고 8천만 대 안 되겠구나. 될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양산성 있는 애하고 손잡아야 돼요. 밉지만 해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삼성의 강점이 세계적 양산성을 가진 회사라는 거. 요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삼성전자 지금 보유자시라면. 삼성전자가 왜 강한 회사냐? 세계적 양산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삼성전자 투자의 핵심 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서 게이트 올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얘네들이 해서 뭐 수율 90% 이상 막 이렇게 만들어주면 애플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은 주가가 더블 이상 나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보다 더 대단한 거니까 TSMC 시총을 갖고 오고 메모리 시총은 메모리 시총대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재밌죠. 제 가능성은 그건 삼성 탓이지. 아니 삼성 몫이지. 삼성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삼성 그 사장님. 삼성 몫이지. 삼성이 잘해야 돼. 지금 당장은 재고를 낮추시고요. 이거 꼭 한번 삼성 몫이고 라운드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쪽으로 가면 당연히 메모리도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메모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네. 다시 이제 아까 그 논의의 선상으로 오면 메모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한 거는 시간이 지나서 AI가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메모리는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 소프트웨어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건 아직 몰라요. 이걸 가져간 애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유지되느냐. 왜냐면 어차피 제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기간 안에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할 것인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저거예요. 빅테크들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모르는 조그만 회사들끼리 전쟁이 붙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MS가 절치부심 구글한테 뺏겼던 우리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대를 갖고 간 저놈의 그 구글 크롬 저놈들을 죽여야 돼 해서 도저히 안 돼. 빙으로 도저히 안 돼서 그걸 붙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좀 빼서 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수익이 났잖아요. 뭐 그 수익 난 걸로 챗 GPT한테 투자한 돈의 일부라도 거뒀겠어요? 아직 멀었지? 근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글의 광고 시장을 우리가 뺏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큰일 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끼리는 뭐야 시장 뺏기면 우리 어떻게 해?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는 애들,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충분한 애들한테 애들끼리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얘네가 되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자리 못 잡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고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다른 애들도 같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시장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기 그 엔비디아의 55% 매출 증가가 거기서 터진 거고. 하드웨어는 그래서 당분간 좋아요. 키우는데 시간 걸리니까. 하드웨어 세팅을 하고 키워야 되니까 하드웨어 업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론적으로까지 가려면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 어떤 회사든 이 AI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버는 게 또는 생산성 혁명의 도구로 확실하게 사용이 되었든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공백 기간이 어떻게 열릴 거냐인데 지금은 기대감이 많아요. 지금 기대감으로 원래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은 되나 끝까지 이걸 가지고 밀어붙여서 뭔가 된다? 그 시간은 어떡하지? 분명히 시차 공백이 뜰 텐데 이런 불안함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실에서 그러니까 AI를 가져다가 빅테크들이 돈을 벌 때까지는 시간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데 기대감은 여기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다 또 다시 갔다가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아닌 것 같아라는 게 나오면 이제 그때는 꺼지겠지만 그렇지만 않는다면 기대감이 유지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써봤는데 이게 약간 아무 말 대잔치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넘어가서 질문을 하면 이제 좀 쓸만한 대답들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저는 인상적인 게 매크로 쪽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NBER에서도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AI가 생산성을 얼마나 혁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크로 입장에서도 기대가 큰 거예요. 네가 해줘야 돼. 그래야 인플레이션 좀 잡고 나도 좀 숨 좀 쉬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굉장히 매크로 입장에서 중요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용할 때 보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볼 이제 잡다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얘한테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대답을 헛소리를 하고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은 답이 좀 나와.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내가 애들 불러가지고 불러서 오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기서 두 번, 세 번만 질문을 하면 답들이 빠르게 나오니까 뭐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실제로 지적인 작업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쓸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건 화이트 컬러의 재앙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산업 혁명과 그다음에 생산성 혁명의 모든 것들은 도구적 생산성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블루 컬러한테 재앙이었는데요. 이번에 화이트 컬러한테 재앙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이트 컬러 리세션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특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젊은 날에 고생하는 건 너무 나빠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처럼 개고생을 하니까 저만의 IP가 생겼잖아요.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저만의 IP가 생겼죠. 개고생을 하니까 이런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IP 아니냐.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럼요. 회사에서도 뭐 신기한 사람이죠.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저 새끼 골 때려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뭐 유명해졌잖아요. 나름 물론 뭐 아직 일반 유명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저 새끼 이상한 놈이야 이러다가 쟤 독특하네요. 데인저러스에서 유니크로 바뀌어서 위험한 친구가 아니고 유니크하다. 물론, 좋은 거네, 좋은 물론 거. 이제 고참들은 아직도 데인저러스하게 생각하지.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면 매크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건 시간 문제다. 네. 그럼 그 외에는 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쪽이 어디 있을까요? 관심 가져야 될 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적 턴하는 기관이잖아요. 다 죽었다가 실적 턴하는데 주가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예, 실적 턴하는 기업들을 잘 잡으시면은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은 그 투자건에 있어서는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턴어라운드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단 안 좋은 애들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안 좋았던 애들.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기업들을 계속 보시고 이익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서 3% 4% 증가하던 게 뭐 10% 20% 이렇게 증가하는 애들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는데 그 첫 번째 반영된 게 2차 전지였고요. 다른 전기차 관련 주식들도 잘 보셔야 돼요. 네. 전기차 관련 중에서? 네, 전기차 관련주 예를 들자면은 뭐 거기에 쓰여지는 부속 만드는 애들, 그 다음에 기판 만드는 애들, 그 다음에 그 타이어 소재 만드는 애들, 뭐 이런 애들, 타이어 만드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과거 대비 이제 그 영업이익률과 매출 증가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전기차 계통이 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게 이제 증가하는 사업이니까 증가하는 사업에서 매출 증가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작년부터 흑자가 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빅베스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올 초까지. 그래서 정말 의외의 그 손실이 났었고 이제 흑자 날 거예요. 작년에 워낙 손실을 많이 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도 은근하게 이제 보시면서 좀 덜 오른 놈들로. 예. 참고로 저는 오른 건 팔았습니다. 수익 실현을 했고 안 오른 놈으로 일부 교체를 했거든요. 조선 업종 내에서.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괜찮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에서 숫자 나오는 애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정말 조용하게 히트를 쳤던 업종은 뷰티 관련이었어요. 그쵸. 예, 뭐 K 뷰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 죽은 전 빼주는 애들. 사실은 제가 이걸 투자를 하려고 실제로 그 섭외를 한 게 아니지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피부과 가가지고 이대 앞에 있는 피부과 가서 점도 뺐어요.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네. 그래서 투자를 안 했거든. 너무 아파서? 망했지. 2배 이상 올라왔어. 이건 아파가지고 결정을 안 하지 뭐 어떡합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말은 회사 선별하는 거 틀리잖아. 이렇게 아픈데 뭐가 잘못됐네 이러면서 투자를 안 했더니 2배 이상 오르더라고요. 이 점 빼는 기계들이 다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 뭐 이렇게 피부 좋게 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거 되게 쉬워요. 이 투자는 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피부 좋아지는 회사 주변에 막 물어봐요. 너 이 제품 알아? 이거 들어봤어? 남자 말고 여자한테 물어봐야 돼. 남자들은 여기서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연령대를 좀 폭넓게 알아보셔야 돼요. 그 뷰티 제품에 따라서 젊은 친구들이 쓰는 게 있고 나이가 연령대에 따라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썼다는 사람들이 막 보여.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쓰일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보편화된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 성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쪽이 올해 상반기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할 것도 없고 K컬처는 뭐 K팝은 지금도 아주 인지 난리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처럼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좀 엔터 투자하기 참 그랬어요. 너무 오른 것도 많이 올랐고 이런 시장을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엔터하는 쪽이 조금 이상한 쪽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적미적하다가 좋은데 이러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좋은데 이러면서 투자를 못했던 거예요. 저희 전문 투자를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네. 계속 이거 좋은데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이거 뭐 K-팝하고 이거 K-컬처 너무 좋아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그 어두운 망령이 저희 뒷덜미를 잡으면서 투자를 망설이겠죠. 이 성장률이 위로 이렇게 치솟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좋아질 거라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서트 한 명당 지금 거의 10만 원 내외 받잖아요. 네. 근데 뭐 4만 명, 5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그 정도니 투어를 한 번 돌면 몇 천억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티켓 값이 올라가는 게 뭐 어차피 엔비디아 가격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랑 뭐 비교해 보면 어쨌든 엄청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 한 3개 돌려가지고 미주 한번 쫙 돌고 오면은 회사 수천억 매출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진율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 부족이고. 근데 만약 이건 젊은 분들이 더 잘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미들은 여기서 돈을 벌었어야 돼. 불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미들은 반드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아미들은 돈을 못 벌었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지. 네. 아예 뭐 그 대본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각도기님의 개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쭉 한번 쭉 훑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에는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도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로 좋은 결론을 얻는 최고로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피드백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피드백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헛고생을 참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에 놓여져 있은 상황 이후부터 성장 속도가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반드시 자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자기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지적 만족감을 채우시고 내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제 시장에서는 진보가 되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걸로 소화하셔서 실전까지 연결해서 해보시고 성공 스토리까지 만드셔야 그게 자기 거거든요. 그 사이클까지 가셔야지.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 앞에 서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